의적 홍길동. 홍길동은 전우치와 더불어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구시대의 영웅입니다. 전우치와 동일하게 홍길동 역시 실존 인물이었는데요. 연산군 시절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는 도적 홍길동을 모티브로 허균이 써낸 소설이 바로 홍길동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적인 이미지의 홍길동은 모두 소설 속 홍길동의 이미지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소설 홍길동전과 실제 인물 홍길동에 대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은 조선 중기의 문신 허균이 작성한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을 정설로 보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16세기에서 17세기경 허균이 집필했다고 알려진 홍길동전의 최초 원본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죠. 홍길동전은 허균이 세상을 떠난 1618년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수많은 입원으로 작성되며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홍길동전은 조선 후기인 19세기쯤 작성된 이본인데요. 이로 인해 홍길동전은 풀리지 않은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었죠. 홍길동전이 정말 한글로 쓰였는가라는 의문점입니다. 최후로 전해진 이본 홍길동전은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초의 홍길동전 역시 한글로 쓰였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해진 홍길동전은 허균이 실질적으로 문학 작업을 하였던 때와 최대 3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허균은 엄초사전, 장산인전, 장생전 등 한문 소설을 여러 편 집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과연 홍길동전은 한글로 써냈을까요? 허균의 문집을 보아도 그가 한글을 애용한다거나 한글로 소설을 집필할 계획이 있다는 식의 내용은 기록된 이력이 없습니다. 역사가들은 허균이 홍길동전의 원작자라면 한글본이 아닌 한문본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현대에 들어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홍길동전의 정확한 표현은 연대가 가장 오래된 한글 소설일 가능성이 높은 소설이라고 하네요. 2. 작자 미상.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이라는 건 역시 의문점이 많습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집필하였다는 기록은 허균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택당 이식의 문집인 택당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택당집에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어 중국의 수호지와 비교했다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기록은 이 하나뿐입니다. 허균 본인의 문집에는 홍길동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으며 그 외 허균과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문인들의 기록에서도 그와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없죠. 택당 이식의 문구 하나만으로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택당 이식의 명성도 한몫하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렸으며 그가 남긴 문헌들은 현재까지도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죠. 기록 외에 허균의 평소 행보 역시 홍길동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허구의 소설을 짓고 꾸며내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으며 자유분방한 삶을 즐기고 파격적인 학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행보일 뿐 실질적인 기록이 아니기에 허균이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증거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은 죄로 처형을 받아 죽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요.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허균의 죽음에 관해서는 아직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존재하지만 당파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 처형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죠. 홍길동전은 정말 허균이 지었을까요? 3. 도적. 우리가 홍길동을 의적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전해진 홍길동전 이본 내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소설 속 홍길동은 낮은 신분에 굴하지 않았으며 정의로운 성격으로 탐관오리들을 벌하고 자신이 꿈꾸는 이상국과 율도국을 세워 오랜 세월 태평성대하였죠. 하지만 실제 홍길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이미지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홍길동은 실제로도 서얼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신분만 낮을 뿐 그는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인 홍상직은 정삼품까지 올랐던 무관이었으며 형이었던 홍일동도 문관의 신분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홍일동의 딸, 즉 홍길동의 조카는 조선의 9대왕 성종의 후궁인 수기 홍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신분의 한계 때문이었는지 홍길동은 도적의 길로 접어듭니다. 도적대를 결성한 홍길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집안 자체가 조선의 정치계와 밀접하게 닿아있는 고위 양반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홍길동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며 약탈과 폭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소설 속 홍길동이 탐관오리들을 벌하는 의적이었다면 실제 홍길동은 그러한 탐관오리보다 더한 도적이었던 것이죠. 홍길동은 인정이 없고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숨겨줬던 이가 후에 자신을 되려 고발할 것을 우려해 죽이기도 하였으며 죽인 사람의 얼굴 가죽을 벗겨내 걸어놓기도 하였죠. 홍길동 무리에 의한 약탈과 범죄가 나날이 늘어가자 조정은 홍길동을 국적이라고 판단, 그를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1500년 홍길동은 결국 사로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홍길동이 잡혔다는 소식을 접한 조정의 대신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기뻐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홍길동이 잡혀 감옥에 갇혔다는 기록을 끝으로 이후 홍길동의 행적이나 생사에 대해서는 추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적이라 칭할 정도로 죄질이 컸다면 처형을 받은 후 관련된 기록까지 남아있어야 정상인데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하나 모두 추측일 뿐이죠. 홍길동은 정말 의적이 아닌 파렴치한 도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허균은 무슨 이유로 홍길동을 모티브 삼아 홍길동전을 써냈던 걸까요? 어쩌면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 알 수 없는 실제 인물 홍길동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